4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다시 볼 거고, 필기가 약식으로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필기 확실하게 하시고요. 혹시나 공부하면서 나 문법 다시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톡으로 얘기하세요. 쌤이 저번 주 거 20분짜리 찍어놨고 그 전 주 거 뭐 30분짜리 찍어놨고 이렇게 나뉘어서 찍어놨거든? 보내줄게, 영상을. 한번 다시 설명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몇 번째 줄이냐 하면 세 번째 줄, 이런 전차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전차가 무슨 뜻이었어요? 까닭으로. 그치, 전차 까닭으로. 어린 백성의 어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지. 자, 여기에서 우리 의미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얘들아, 똑같이 생긴 단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그건 의미의 이동, 축소, 확대라고 하는데,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성.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단어는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의미가 이동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축소된 예부터 한번 볼게요. 나랏 말씀이라고 돼 있지. 말씀. 옛날에 이것은 말 전체를 다 의미했거든. 근데 지금은 말 중에서도 무엇의 뜻으로? 높임의 의미로만 축소됐죠. 자, 그 다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놈이 많다라고 했지. 이때 놈은 사람이나 남자 전체를 가르쳤지만 지금은 남자 중에서도 어떤 거? 남자를 좀 낮잡아서 욕하는 의미로만 쓰이죠. 의미의 축소입니다. 교과 이외의 예는 얼굴이라는 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얼굴이라고 하면 옛날에 무슨 뜻인 줄 아니?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치? 전체였어. 근데 지금은 대가리 앞쪽 거기 그 면상만 의미하는, 여기다 대가리라고 쓰긴 좀 영상이 찍히고 있으니까 그겁니다. 여기 면상, 그쵸?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어 있다. 자, 그럼 의미가 확대된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 너희 옛날에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근데 옛날에 영감은 특별한 관직이었어. 그러니까 검사, 이런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나이든 남자는 전부 다 영감님이죠. 엄청나게 확대된 케이스고요. 그다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의미의 이동 파트예요. 자, 여기에서 의미의 이동은 우리 거 본문에서 딱 두 개가 있어. 뭐랑 뭘까?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지. 그리고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었잖아. 자, 어리다는 무슨 뜻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동해버렸죠. 그래서 이동의 예입니다. 뭘로 이동했어?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이동했고요. 예쁘다는 무슨 뜻이었어? 어여삐 여기다. 어여쁘다. 예쁘다라고 쓰지 말자. 어여쁘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 어여쁘다. 이것은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대 지금에 와서는 예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은 의미의 이동입니다. 자, 그런데 하다라는 단어 있지, 얘들아. 하다. 하다가 지금은 동사 하다지만 옛날에 많다라고 뭐 잘못되어 있다, 뭐 이게 의미의 이동이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야. 이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고 동사 뭐뭐 하다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뭔가 예를 많이 들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런 예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시 볼게요. 사실 교과에서는 이 모든 한 줄 한 줄을 막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나가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중세국어가 모의고사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건 잘 안 물어봐.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 격조사들, 그리고 높임, and
종결 어미의 표현, 의문형 어미의 표현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거든. 근데 너희 교과에서는 그게 원래 안 나와. 높임이 주체 높임 말고 실현이 안 돼. 너희 교과서만 봤을 땐. 하지만 너희 학교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겠어, 안 가르치겠어? 가르치겠지. 게다가 고3 담당했던 선생님이면 그거를 엄청 중요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일단 기초 교과를 나가놓고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을 계속 배울 거거든.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시할 모의고사형에서 굉장히 강조될 내용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학 때 다 배울 수 있으면 방학 때 다 배우고, 안 되면은 학기 중에 계속 내신 대비 계속 들어가니까 내신 대비 때 몰입으로 가도 되고요. 혹시 중세국어가 기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 기말 범위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잠시 스톱했다가 그때 다시 학습하기도 되니까요. 자, 의미의 이동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어린은 의미의 무엇에 해당한다? 이동에 해당한다. 어린 백성 이 할 때 이 이가 무슨 조사라고요? 주격 조사예요. 주격 조사인데 어디 뒤에 있어요? 이응이라는 자음 뒤에 있죠. 자음 뒤에서 실현됐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실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응을 모음으로 넘기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냥 백성이로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백성이, 근데 성이 무슨 의미야? 앞에 한자 있어, 없어? 한자 있지. 그치? 그러면 한자는 무슨 표기해야 돼?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지. 초중 종성 다 써야 되지. 여기 있는 종성을 이로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백성이 그대로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백성이 니르고저 설명해줬어요. 니르고저. 자, 니르다가 지금으로 치면 니르다가 아니라 뭐라고 쓰겠어? 말하다, 이르다 라고 쓰겠지. 근데 니은을 그대로 살렸었다는 건 무슨 법칙이?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구나. 현대국어에는 두음 법칙 사용하는구나. 이 차이로 인지를 해두시고요. 니르고저 할, 바, 가 있어도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할, 바, 가 있어도야. 자, 그럼 할, 배의 이 짝대기는 무슨 조사예요? 주격 조사입니다. 오케이? 주격 조사인데 뭘로 시작하는 것 뒤에 붙었어요? 이가 아닌 모음의 뒤입니다. 그래서 뭘 붙인 거예요? 짝대기를 모음에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할 바가 이셔도 마침내 저의 뜻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얘네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글자를 초성에 쓰니? 안 쓰지. 자음이 서로 다른 게 군집을 이루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자음군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말의 초성에 있지.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러. 어두자음군을 쓰고 있었어. 근데 어두자음군은 어떨 때 어두자음군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들아, 똑같은 거 이렇게 두 번 쓰는 것은 무슨 병서라고 불러? 이게 각자 병서야. 왜냐하면 각자 한 번씩 쓴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퓨슈, 자, 퓨슈 이거 옛날에 이게 실제 음가가 있었대. 그럼 이걸 읽으려면 쌍 이렇게가 아니라 사실은 쌍 뭐 어떻게 읽었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쌍 뭐 이렇게 읽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애들을 합용병서라고 해요. 뭐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냐면 이런 아이들 있지. 얘네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마침내 제 뜻을, 싫어가 무슨 뜻이야? 싫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싫어. 능히. 펴디. 원래 지금은 펴디라고 안 쓰고 이거 뭐라고 쓰겠니? 지로 쓰겠지. 디귿, 티귿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아직 지읒화가 되지 않은 이 현상. 이것을 국의 음화가 실현이 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
현대국어는 국외음화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표지, 못, 헐. 놈이 많다지. 노미는 얘가 무슨 조사인 거야? 놈이. 그치. 주격조사야. 역시 자음 뒤기 때문에 이 전체 다 실현해서 무슨 적기?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 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놈이 하니라. 이때 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으니라. 여기를 좀 지우고 내 이를 윙하야 라고 돼 있죠. 내가 얘들아 나 가예요. 그럼 주격조사 숨었어 안 숨었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격조사는 이 모음이 아닌 모음 뒤에 붙은 짝대기가 붙은 주격조사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라고 안 하고 윙하야라고 한 이유는 앞에 한자를 표기한 거잖아.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중급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중국말이니까 초중 종성 다 쓰고 싶었어 안 쓰고 싶었어? 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종성이 비어있으면 꼭 넣었죠. 하지만 실제로 원음과 가깝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를 윙하야 어엿비 무슨 뜻? 어엿비 불상이야. 그럼 의미가 뭐 된 거라고? 이동입니다. 이동. 어엿비 니어겨. 니어겨도 지금은 여겨라고 할 텐데, 그치? 역시 무슨 법칙? 두음 법칙. 새로 스물 설명 들어갑니다. 스물. 자, 얘들아, 너희 혹시 무브프가 무슨 발음이라고 나한테 배웠었지? 무브프. 입술 소리지. 자, 이거 입술 소리에서만 해당하는 거야. 입술 소리 아래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물, 불, 풀이라고 하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 브, 프, 물, 불, 풀이라고 발음했어. 표기도 이렇게 했어. 그럼 은서야, 입술 소리 아래가 우음이 아직 사용이 안 된 거지. 자,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우음이 안 된 거야.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순 모음이 뭐예요? 우나 오를 원순 모음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현대국어는 원순 모음화 사용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발음해? 물, 불, 풀, 우음으로 사용하는 거야. 우가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입니다. 28장, 8자가 아니라 짱 하는 것도 동국정원식 한자음 포기고요. 를, 자, 목적격 조사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목적격 조사는 뭐랑 뭐가 있죠? 을과 르이 있어요. 을과 르로 나뉘는 기준이 뭐예요? 뭐 때문에 어떨 땐 을 사용하고 어떨 땐 를 사용해요? 받침이 있으면 뭐 사용해? 을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를 사용하죠.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기 때문에 얘네는 의문의 환경에 따라 라고 말해도 되죠. 그치? 그 다음 봐라. 중세국어 때는 요런 애들도 있었던 거야. 요렇게 생긴 애들. 맞지? 자, 그럼 얘네는 뭐가 달라? 을과 아래아자 을은 뭐가 달라? 그렇지. 모음의 조화에 따라서 음성 모음일 때는 짝대기, 그치? 으로 받아주고 양성 모음일 때는 아래아자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앞에 양은 얘네를 구분하는 것은 의문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앞에 단어의 무엇에 따라서 모음의 양상에 따라서 선택한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서술어로 너무 많이 나와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넌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모음 조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뭐 붙어야 될까요? 을 중에서 어떤 을? 양성을이면 뭘 붙여야 돼? 이렇게. 그럼 맞았어요, 지금 이걸로? 틀려요. 이렇게 쓰면 서술에서 틀린다고. 왜? 이어적기까지 다 표기해줘야 돼. 그래서 하, 느, 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르로 써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헷갈려서 틀리겠지. 를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 해라 하면 이건 아래야 짜의 을이지 이러다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율 을, 은 뭘로? 모음이 음성이니까 얘로. 그 다음에 이어적기로 뭐 해야 돼? 수유 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쩌나? 연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 거북 을, 어우는 음성. 그 다음 거부 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땅은 사실 히읗 종성체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떻게 할래? 땅 아래야 의야 아래야 이렇게. 근데 이어적기 해서 땅 헐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 종성체연은 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이렇게 쓰이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예제를 많이 보여준 이유는 그만큼 시험에 나오기 좋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조사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격조사 뭐 있었죠? 주격조사 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 다음 관형격조사 하나 있었지. 뭐? 시옷 혹은 의 혹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치?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뭐 배웠어요? 애를 배웠을 거야. 사실 근데 이거는 원래 부사격조사는 모습이 애예요. 근데 왜 애로 썼겠어요? 모음 조화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배웠죠? 을, 를, 럴 뭐 느낌상 됐죠? 자, 이렇게 읽히는구나 까지 목적격 조사 봤고요. 맹가노니 무슨 뜻이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동그라미 2번 썼지. 이게 무슨 병서? 각자 병서. 수비 야, 얘 뭐냐? 얘 뭐야? 순경음 비읍이야. 얘 지금 현대국어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건 나중에 다시 다 뽑아서 현대국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거지만 순경음 비읍은 나중에 소실돼. 얼굴이 곱다였어. 그럼 고바라고 하면 얘가 연음으로 어떻게 되겠냐? 넘어가서 고바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근데 얘가 소실되면서 얼굴이 고와로 남았어. 이게 지금 불규칙 활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얼굴이 곱다에 아 붙으면 현대국어대로면 뭐 돼야 돼? 그냥 얼굴이 곱아 이래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비읍이 왜 오로 바뀌어? 이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 반치음 배웠었죠. 선을 긋다 그어 했는데 그럼 연음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 다음 얘가 소실됐거든. 그래서 선을 긋다도 그 서가 아니라 그 어라고 불규칙 활용하게 된 이유도 중세국어의 흔적 때문이에요. 자,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에 영향을 많이 줘요, 안 줘요? 줬죠. 그럼 중세국어 왜 배우냐고 서술형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중세국어를 이해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쉽게 익혀, 니겨라고 된 것도 역시 익인데 니은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두음 법칙 사용 안 했고, 날로 쓰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쓰매, 얘 중요합니다. 쓰다가 원형입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쓰다라는 단어를 만약에 명사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서연이가 쓰다가 아니라 서연이가 잘 쓴 이렇게 미음을 붙이던지, 아니면 잘 쓰기
기를 붙이겠지. 현대국어는 미음, 아니면 기가 대부분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어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세국어는 명사형 어미가 쓰다 하면 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숨. 그래서 이어 적은 거야. 그러면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옴과 뭐였던 거야? 옴밖에 없었습니다. 기는 없어요. 하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칠판 하다에 명사형 어미 붙이면 뭐라고 붙여야 돼? 아니까. 얘는 양성 모음에 붙이고 얘는 음성 모음에 붙이지. 그럼 홈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쓰다는 다시 얘를 지워볼게. 쓰다는 원래 원형이 이렇다고 했잖아. 그런데 으잖아. 쓰다. 그럼 음성 모음으로 된 거 붙여줘야 되지. 그래서 뭘 붙였겠어? 옴이 아니라 숨에 이렇게 썼겠지. 그 다음 이어적기로 어떻게 써졌어요? 숨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원형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형을 알아야지 활용해서 풀 수 있어요. 씀에 명사형 어미는 옴만 변한 크이 편안하게 하고자 헐 따름이니라 이어적기 어두자음군 보였죠. 됐어요? 자, 그럼 오늘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마쳤고요. 41쪽부터 46쪽까지는 빈괄호 전부 다 메꾸실 거예요. 그 다음 뒤로 가서 풀어야 할 문제 체크해 드립니다. 뒤로 더 가서 50페이지부터 보세요. 50페이지에 1번, 2번, 3번, 51페이지에 5번 넘겨. 52쪽에 8번, 11번, 53쪽 12, 13, 14, 54쪽 17, 18, 19, 55쪽은 5문제 다 풀어오세요. 자, 이렇게가 과제입니다. 내가 체크한 건 뭐 할 수 있는 것만, 배운 것 중에 풀 수 있는 것만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내용 전체 암기는 기본가로 그대로 테스트 보니까 학습해 오시고요.